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 그대로 폭발했던 그날에 대해서 한번 쏙쏙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바로 2026년 3월 18일입니다. 이날 한국 증시는 정말 역사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냥 좀 올랐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하루 만에 무려 5.04%가 뛰면서 5,900선을 그냥 가뿐하게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이 뜨거워졌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그날의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현장부터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날 상승이 더 대단했던 건 이게 코스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보시면 코스닥 지수도 2.4% 넘게 같이 뛰어 올랐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몇몇 대형주만 오른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어마어마한 돈이 밀려 들어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게요. 이런 폭발적인 상승 뒤에는요, 여러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퍼펙트 스톰이 있었습니다. 그 거시경제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게 정말 도미노처럼 착착 맞아떨어졌습니다. 첫째, 중동 쪽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면서 유가가 안정을 찾았고요. 둘째, 이게 곧바로 원화 강세로 이어졌죠. 셋째, 원화가 강해지니까 외국인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넷째, 이 매수세가 너무 강력해서 결국 시장의 안전장치인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효과가 딱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무려 10.5원이나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 발목을 잡던 게 있었거든요. 바로 환차손에 대한 걱정. 투자했다가 환율 때문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외국계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뻥 뚫린 셈입니다. 이 사이드카라는 게 발동될 정도였다는 건 정말 매수세가 어마어마했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과열되는 걸 막으려고 잠시 거래를 멈추는 건데 그만큼 돈이 한꺼번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몰려들었다는 증거죠. 자, 이제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에서 나와서요. 이날 랠리를 실질적으로 이끈 주역들, 바로 특정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5%나 오른 것도 대단한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걸 훨씬 뛰어넘었죠. 각각 7.5%, 8.8% 넘게 올랐습니다. 이건 뭐 거의 두 기업이 시장을 끌고 갔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코스피 시총의 40%가 넘는 이 두 거인이요. 20만 전자, 100만 닉스라는 아주 상징적인 가격의 벽을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이제 진짜 가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이 반도체 주식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폭등했을까요? 바로 글로벌 AI 반도체 붐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기술 컨퍼런스에서 아주 좋은 소식들이 나왔고 경쟁사인 마이크론 주가도 신고가를 찍으면서 그 훈풍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화려한 기술주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잠시 시선을 돌려서 이날 시장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했던 중요한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는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변동성은 크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AI 기술주가 주인공이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은행이나 금융주처럼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가치 상승을 노리는 이른바 밸류업 주식들이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이런 가치주들의 매력을 설명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이 PBR, 주가순자산 비율입니다. 이게 낮을수록 회사가 가진 자산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금융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거죠. 이 K-밸류업 주식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싸서가 아닙니다. 꾸준히 배당을 줘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도 하거든요. 특히 주주환원을 중시하는 외국계 장기 펀드들이 딱 좋아하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싹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 전략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를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이 바로 이 포모, 즉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이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주가가 저 꼭대기에 있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따라 사는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날 흥분해서 기술주를 따라서 사지 마세요. 오히려 모든 사람의 관심이 한쪽으로 확 쏠렸을 때 이걸 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기회, 즉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두가 뜨거운 기대감만 쫓는 이런 시장에서 진짜 숨겨진 기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너머에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